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뜨라운 TV입니다. 제가 여전히 목이 좋지 않지만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마술이 아닌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AI, AGI, 수직 케어라는 테슬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반도체 주가가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도 2.69%나 올랐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대만의 1등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바로 TSMC가 되겠는데 TSMC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TSMC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AI 반도체 칩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TSMC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주가도 크게 오른 거예요. 그간 잘 오르지 않았던 테슬라도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주도주이기 전에 엔비디아가 주도주였는데 엔비디아마저 이렇게 계속 반등을 보여주면 미국 증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도주가 자리를 빼더라도 그 다음 주도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끊임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달리는 말에서 달리는 기차에서 일찍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강력한 상승세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람이 있었으니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이틀 연속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멘트들을 남겼습니다. 일단 최근 물가지표가 완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안 그래도 목요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6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앞서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진전이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될 만할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유가 상승이 좀 컸었습니다. 특히 6월달 70불대에서 80불대 이상으로 급하게 오르기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최근 물가지표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미국 경제의 문제점 바로 이 실업률이 될 수 있겠죠. 실업률이 매달 발표될 때마다 0.1%포인트씩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미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면 역시나 연내 금리 인하 확률 더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0%대로서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85%대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연내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기대 중에 있어요. 만약 인플레이션 수치가 2%대 초반에 특히 이 PC 지수가 되겠죠. 근원 PC 지수가 2%대 초반에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연내 충분히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지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또 0.35% 상승한 263.2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2년에서 3년간 이어져온 이러한 저항선을 정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으로 뚫어냈어요. 시원하게 뚫어내는 바람에 지속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알려드려 왔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추세선을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상승세에는요,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잘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전날에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을 알려드리는데요. 어제는 하루 방송을 쉬어서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 알려드린다면 일단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3분기 첫 주 판매량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1주차 판매량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보라색 막대가 바로 2024년 3분기 실적이 되겠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3분기 첫 주차 중국 로컬 판매량은 6,500대였습니다. 자, 이는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3분기 이 녹색 막대죠. 녹색 막대 대비 2배예요. 103% 성장한 수치고 전분기 2024년 2분기 대비로는 무려 240%나 올라왔습니다. 시작이 매우 좋은 3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3분기 되니까 정말 테슬라 주가 분위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도 잘 나오면서 쾌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만
몸이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저희 애청자 여러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후반 공지를 했지만 중국 로컬 테슬라 판매량 6,500대라고 알려드렸어요. 가장 좋은 판매량이다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저때꾸는 필수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이 되겠습니다. 멤버십까지 함께 하시면 더 자세하고 편안한 투자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의 이런 쾌조의 주가 상승은 7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바로 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였는데 인도량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숨어 있었죠.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씌어진 글씨에 아주 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9.4GWh라고 적혀 있는데요. ESS 실적이 2배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한 4GWh가 맥시멈 실적이었는데 9.4GWh가 나왔어요. 최근에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뭐 챗GPT 같은 서비스가 급속도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는 강력한 전력을 필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증대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풍력이라든지 특히 태양광 이런 쪽에 투자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필수적인 설비가 있으니 이게 바로 ESS 메가팩이 되겠습니다. 뭐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는 거 아니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 생산한 에너지를 ESS 이 배터리팩에 저장을 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도 바람이 잘 안 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ESS 메가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ESS는 LFP 인산철 배터리가 주로 채택이 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국내 기업도 LFP 배터리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요. ESS 실적 2배가 늘어난 게 최근 주가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 크게 성장한 ESS 실적이 바로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에요. 테슬라미라든지 테슬라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월가라든지 기관들은 테슬라를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라면 평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를 뒤엎게 되었고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 목표가를 지금 이 에너지 사업 때문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을 36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이를 $50까지 인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EPS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5년 전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현재 분기별 이렇게 매출액 사업 부문별 비중을 보면 자, 에너지 사업은 약 한 9.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에서 90%가 이르는 부분이 이 녹색 부분, 바로 오토모티브 자동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담 조나스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이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 이 녹색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녹색 부분 자동차 사업 영역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황색이 녹색을 따라잡는 다거나 이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매출액이 뭐 2배, 3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녹색만큼의 크기로 주황색 그래프가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렇게 한 번에 전분기 대비 2배가 상승할 정도로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 사업 부문의 그로스 마진율이 25%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높은 수익률의 사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도 자, 이 그래프 마냥 치솟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지난 7월 2일 때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테슬라의 2분기 EPS 전망이 0.58불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0.6불을 넘길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7월 11일에 확인해 본 결과예요. 28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 테슬라의 2분기 EPS 전망이 0.55불로서 자, 오히려 0.58불보다 좀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죠. 이를 비트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23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도 있기 때문에 뭐 이날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로보택시 공개는 FSD의 발전과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7월 5일에 12.4.3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 전 버전인 12.4.2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12.4.3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졌다. 점점 더 로보택시에 가까워졌다. 인간처럼 운전하더라. 미친듯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거의 매일 테슬라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홀마르스 카달로그 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I have to say is the closest thing I have experienced in this world to magic.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발음도 좀 안 좋았는데요. 여기 매직이란 말이 있는데 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마술이 아닌 세상에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술과 가장 가까운 것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FSD가 되겠고 12.4.3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 중 마술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를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상하이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로보택시를 허용했다라는 것은 테슬라를 인정했다라는 뜻이 될 것도 같습니다. 중국에서 로보택시 대규모 상업화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주요 도시 승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자, 이제는 중국 내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으니 상하이마저 로보택시를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모든 것은 8월 8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뿐만 아니라 중국 내 FSD 출시 소식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복선들을 지금 계속해서 깔고 있는 것이죠. 자, 테슬라 단기적으로도 좋은 호재 요인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강력한 호재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주식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 사단에는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 X, 그리고 스타링크, XAI 이런 AI 관련된 회사들, 통신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요. AI라든지 AGI라든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는 회사는 테슬라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된 회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애플과 같은 회사를 들 수 있겠는데 그런 회사들은 점점 소프트웨어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요, AI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빅테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과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역시나 에너지를 줄 수 있겠어요. ESS 메가팩을 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라고 했죠. 테슬라는 AI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마저 직접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통신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죠.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는 통신 인프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사단에는 스타링크라는 스페이스 X 내 통신 회사가 있죠. 인터넷을 바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내는 X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이를 AI로 구현하는 게 XAI가 AI가 되겠고 실생활 월드 AI는 리얼월드 AI는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일론 머스크 사단 내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AI 사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 첫 단과 끝단에 바로 테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new Optimus design which will be complete later this year is something special. 오랜만에 완성될 신형 옵티머스 디자인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과 같은 회사는 에너지가 없으면 아예 AI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AI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말을 보자면 신형 옵티머스 디자인은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정말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옵티머스인데요. 2022년 9월에만 했을 때도 참 투박한 디자인이었는데 그 뭐 1년 한 3개월 만에 이 제너레이션 2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유려한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요가 자세까지 했었습니다. 걷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요. 자, 그런데 일론이 올해 말에 다시 한번 신형 옵티머스 디자인을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바로 제너레이션 3가 되겠는데 자, 이런 디자인에서 한 단계 더욱더 거듭나서
정말 인간과 같은 몸매를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옵티머스가 대규모로 양산이 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술이 아닌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뭔가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드라마와 같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천재 CEO인 것 같아요. 자, 6월 13일 테슬라 주총 때 일론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간략하게 해주었죠. 다시 한번 보자면 미래에는 연간 10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에서 오지 않아서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인류보다 더 많은 로봇이 필요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10%가 테슬라가 차지할 수 있는 마켓쉐어라고 보면은 연간 10억 대에다 곱하기 10% 하면 1억 대가 나오겠죠. 테슬라가 연간 1억 대의 옵티머스를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1억 대 곱하기 1만 불을 했어요. 이 로봇을 2만 불 정도에 판다라고 했죠. 2만 불이면 우리나라 또 뭐 2,600만 원, 2,800만 원 수준인데요. 뭐 자동차 가격보다 싸죠. 소나타 한 대 값보다 쌉니다, 이 로봇이. 그런데 이 로봇당 순수익이 약 50%라고 해요. 1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대 곱하기 1만 불을 하면 연간 1조 달러의 순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조 달러에다가 멀티플을 곱해보면 되죠. 테슬라의 프리미엄 지수 PER 수치를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것도 20에서 25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1조 곱하기 20 하면은 20조고요. 1조 곱하기 25 하면 25조 달러가 되죠. 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 로봇 옵티머스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숫자가 워낙 커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840빌리언입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애플 시총이 3.5T 정도 돼요. 자, 그러면 20조 달러를 840빌리언으로 나누면 23.8배. 그러니까 테슬라 현재 시총 840빌리언 대비 뭐 2만 빌리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23.8배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2만을 3,570 현재 애플의 시총이죠. 이것으로 나누어 주면은 5.6배가 나와요. 자, 이 옵티머스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옵티머스가 1억 대 팔리는 순간, 아니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 순간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23.8배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술이 더 이상 마술이 아닌 순간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든 다음에 현재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 대비 애플의 주가는 뭐 100배도 넘게 올랐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이 정도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마술이 더 이상 마술이 아닌 세상 함께 목격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